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뭘로 실적으로 좀 궁금해 제가. 딴이 이렇게 나보다 더. 화면에 많이 나고 싶으면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본인이 그 노란 봉투 달고 있으면 모르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알고. 들고 나가는 나 모신 비바람이 불어서 birds are high upon the trees serenade the flowers with their melodies. 네, 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자, 뉴스 배달시키신 분, 긴급 뉴스 수산업자 박지훈입니다. 네. 공수처 1타 강사 박지훈입니다. 네, 뉴스 집도이, 뉴스 강부 박광부입니다. 얼쑤!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십시오. 편하게 앉으십시오.
자, 멋진 무대로 토크 콘서트 문을 열어준 말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아니,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인데 송창 씨가 아닌가요? 네. 말로 씨가 하니까 외국 노래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자리 어떤 자리신지 아십니까, 말로 씨? 네, 노동자들 특히 해고 그리고 파업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자리로 들어서요. 네, 저도 배우는 자세로 오늘 왔습니다. 맞습니다. 재즈하고 노동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처음에 재즈가 됐던 때에 예. 블루스라는 장르에서 이제 파생이 됐는데 블루스가 그 흑인들이 그때 받았던 탄압 그리고 그 어떤 힘들었던 일들 그런 거에서 시작된 음악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노동할 때도 많이 불렀었고요. 그 나중에 60년대에 가서는 미국의 인권운동하고도 연결이 돼서 많은 뮤지션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재즈와 블루스를 했었죠. 그래서 블루스나 재즈가 흑인 가요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노동자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직무유기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고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게 악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국회나 정부가 법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권지수 변호사님. 네, 뭐 저도 변호사이긴 한데 훌륭한 변호사고요. 저는 돈을 쫓는 그건 아니고 하여튼 다시 한번 권두섭 변호사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동자 편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권두섭 변호사인데 1997년도에 IMF 때 그때 사법시험 합격해서 그때부터 공부는 안 하시고요. 공부는 하셨습니다. 계속 노동 상담을 해왔었고요. 그때부터 20년 이상 지금 동안 계속 노동 관련된 변호사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지금 노동 문제가 중요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지금만 중요한 건 아니죠. 항상 중요한데. 항상 중요하죠. 지금 통계청의 그 조사에 보면 그 임금 노동자가 한 2,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670만 명이 이제 그 비임금 노동자라고 해서 이런 뭐 1인인데 내가 자영업자처럼 사업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 노동자들이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까지 자녀라든지 또뭐 모시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노동을 해서 그렇죠. 살아가고 생존을 유지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본인이 일을 하고 적정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죽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하다. 5천만 인구 중에 2,800만 정도가 다 노동자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 저 멀리 다 대부분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도 노동자들 많이 지금 계십니다. 다 노동자, 저도 노동자입니다. 법률 노동자.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 재즈 노동자세요? 예, 네. 일용직 노동자. 네. 다 노동자세요. 다 노동자. 우리 객석에 오늘 많은 분들이 바쁘신 데도 나와주셨습니다. 화물 자동차 노동자, 또 쌍용 자동차도 계시죠. 환경 노동자도 계시고요. 공공운수 노동자도 계시고요. 자, 치열한 현장에서 또 투쟁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중국에 제가 일을 할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가 끝나면은 주말에도 또 굴려 나가고 바라는 거밖에 없어요. 정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봐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화이트 진로에서 일하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아우, 지금 안 무섭나, 저기 진짜로? 지금 저기 옥상에 계셨던 분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다. 건수 씨 맞죠? 그때 당시 한번 짚어보죠. 왜 파업을 하게 됐고 왜 저기 올라가게 된 겁니까? 저희가 사실 2008년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운송료가 그렇게 큰 차이 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은 벌써 14년, 이제 해가 넘어가면 15년째인데 물가도 오르고 부수적인 소모품들 그런 것들을 지출하고 나면 저희가 한 달에 많게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 정도 되다 보면 잠깐만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희가 아침에 운전만 따져봤을 때 10시간, 적게 할 땐 10시간, 많게 할 때는 한 14시간까지 14시간 하고 200만 원 받는다고요? 예. 그 200만 원이 2008년도에 월급 수준이었는데 지금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물가도 올라갔고 비용도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죠. 아, 옆에 지금 아내시죠? 아내가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네. 살짝만 실수를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땠습니까? 아, 그때 진짜 신문, 그러니까 기사로 봤는데 그때 진짜 너무 속상했죠. 너무 믿고. 근데 남편이 무사히 잘 돌아온 것만 해도 저는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건수 씨 그때 올라갈 때 저 궁금해요. 두렵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실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까지도 올라간 거였으니까요. 사측에게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재산권에 가압류가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하, 금액이 뭐 한 28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저희도 맞았고요. 28억이요? 예. 그리고 책임자라는 타이틀로 계약 해지자들도 발생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라도 안 하면 세상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목숨을 가지고 큰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알리고자, 그리고 또 저희의 처우를 좀 개선시켜 보고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게 된 거죠. 변호사님, 지금 얘기 들으면 28억 얘기가 나오거든요. 손해배상이 사측의 강력한 무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노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 노조의 요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에 이제 운송료가 제일 큰 이제 쟁점이었는데 그렇죠. 합의된 내용이 사용자 사측이 최초에 자기들 안으로 제시한 안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네요. 처음에 했던 걸로. 그런 건 네,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걸 무기로 해갖고 처음에 사측이 제시한 안으로 그렇죠. 합의가 된 손배 거네요. 가압류는 진행이 되고. 치하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 그걸 이제 조건으로 그걸 해가지고 조건으로. 사실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을 한 셈이죠. 지금 말로 씨 화나신 눈물 화나신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분노하고 있죠. 분노하시는 분노. 거죠. 네, 되게 사악하다. 이 구조가 되게 강자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다 쓸 수 있고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회사의 28억은 큰 돈이 아니지만 개인의 28억은 고통스럽고 놀라운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들도 겁이 납니다, 사실은. 까딱하다가는 이거 다 물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노동자들이, 저도 노동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왜 최저임금만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 수 있도록 구조가 되는지 정말 속상해. 진짜 그래서 답답하고. 분노의 눈물이시군요, 네. 말로 씨. 이 손해배상이 또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하이트 진로 말고도 또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지금 국가가 손해배상을 했고요. 지금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쌍용
쌍용자동차 노동자분 계시죠?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지금 손해배상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2심까지 패소를 했고요. 얼마입니까, 금액이? 11억 이렇게 몇 천만 원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흐르다 보니까 네. 지연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2009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13년간 지금 대법원 왔는데 30 원금이 10몇 억이면 이자가 지금 엄청나겠네요. 저희는 이제 국가 선배하고 회사 선배가 같이 있는데 전체 선배액 현재 그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120억이 넘고요. 120억이 예, 됩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가 선배는 한 30억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갚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일반인.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정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경찰 당시 곤봉, 방패로 그렇게 진압을 했고요. 심지어는 불법 행위로 헬기를 동원해서 체류역을 살포를 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런 참사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쨌든 트라우마로 인해서 저희는 3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그 돌아가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예,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런 쌍용자동차의 상황이고요. 그 진실들이 실은 정말 오랜 기간 저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고 당시에 저희를 그 진압했던 당사자였던 경찰청이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당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진압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사과를 했는데 손해배상이나 이 재판은 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말로만 사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당시의 파업의 우리가 원인을 잘 봐야 되거든요. 아무런 노동자의 잘못은 없는데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쌍차처럼 정부가 무슨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잘못 없는 노동자를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리해고예요. 그럼 노동자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노동조합이 거기에 우린 반대한다. 응? 정리해고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겠다. 임금을 삭감하겠다. 응? 무급으로 순환 휴직하면서도 우리 같이 함께 살자.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요구를 내걸면서 교섭을 하거나 파업을 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영업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쌍용자동차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 만큼 그 손해배상액을 책정해가지고 노조하던 사람들한테 지금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걸 불법이라 하고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행위니까 공권력이 투입되는 거죠.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이 공장에서 나가는 순간 이제 정리해고에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공장 안에 그냥 머물러 것에 대해 공권력이 지금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나타난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앞에 만약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온전히 졌다면 또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이 됐다면 교섭으로 뭔가 해결이 됐을 수도 있겠죠. 적정한 수준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다 불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쌍용자동차도 지금 몇백억, 수십억 돼 있는데 쌍용자동차 말고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죠. 여기도 지금 금액이 많은 손배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0억 지금 소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우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주장했던 게 손해가 8천억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본 것 같아요. 언론에.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해서 결국 그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변호사님이
그 8천억을 그 저조합원들이 다 갚으려면은 400번인가 환생을 400번 환생을 해야 된대요. 해서 400번 환생이 되나? 뭐 되게 40년간 평생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으면 어이가 없네요. 지금 대우조선관이 보니까 2009년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2,753억입니다. 아니 근데 법이 왜 그렇게 하도록 가면 놔둬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또 이게 유독 이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그렇다. 예. 말로 씨, 국가가 말로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계속 소송을 합니다. 아니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다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만 듣고 목소리 작고 힘없는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이게 국가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죠. 법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면 안 되는 거라고. 법이 왜 그렇게 저는 작동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질문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두수 변호사님. 이쪽에 법이 왜 이렇게 작동합니까? 법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법이 기울어져 있다. 그런 사측이나 정부가 사측 기울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거, 그다음에 하이테진로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실제로 요구하는 운송료 문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좀 인상시켜 줄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원청 회사가 교섭 자리에 나와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른데 사실. 우리 요거를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교섭 자리에 나와서 그 문제를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그 자체를 이제 거부하니까 파업을 하면 그 불법행위다.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지금 손해배상, 주장하는 거고, 가압류. 그다음에 손배가압류로 들어가. 실상 저희가 파업이 좋아서 아니면 투쟁이 좋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현장에서 정말 웃으면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어쨌든 노동군 자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로 씨, 우리 김정욱 조합원님 말씀 들었죠? 네.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법도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힘들고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게 법이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졌나? 약자를 위한 법이어야 되는데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못 살게 굴도록 법이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 같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바뀌어야 같고, 된다. 예, 네, 바뀌어야 된다. 되게 시급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 네. 왜? 산업혁명요? 또 다른 거 모르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알고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뺏겨서 베꼈다고요? 예.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 노란 법도 다른 거 모르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